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네, 일단 이게 지난 15일 오후 4시쯤에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었고 그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던 중에 뭔가 밟고 지나간 것 같아서 내려서 확인을 해봤는데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CCTV가 나가고 있는데요. 신고자가 황급히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오고 경찰차가 그 뒤를 따르는 모습, 그리고 이내 소방대원이 들것에 할머니를 싣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덜컹한 거예요. 방지턱 지나갈 때처럼. 네. 자,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4시 12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덜컹거려서 보니까 할머니고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 전 15분에 사실 그 이전에 충격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이 아파트에서 내려오고 있었고요. 이 진입로로 좌회전 차량에 치였었고요. 충돌이 일어나서 이미 할머니가 그 당시에 넘어졌고 근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차 최초 운전자 차량은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덜컹했기 전에 이미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처음 그 사고가 있을 때 처음 할머니를 치고 간 사람이 신고만 제대로 했어도 사실 이게 전도되어서 사망하는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게 첫 번째 뺑소니 있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럼요. 방금 지금 신고되기 전에 지금 박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15분 전에 이미 충격하고 전도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할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약 4번의 사고가 있었고 그 사이는 15분 정도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역과한 차량이 그 뒤에도 계속 있었고 마지막에 역과한 차량이 신고했다는데 저는 최초에 신고했는 사람도 분명히 할머니와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찰이 밝혀서 뺑소니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경찰은 최초 운전자, 처음 친 운전자부터 신고자까지 모두 이제 1차 조사를 마쳤다고는 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핵심, 과연 운전자들이 그 덜컹, 이 사고를 인지했을까 여부겠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두워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혹시? 사실 이 지하 주차장이 어두워서 사람을 칠 정도라고 한다면 야간이 되면 뭐 사람 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좀 어둡기는 하겠죠.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해서 어둡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헤드라이트를 갖다 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이제 뭐 제일 요즘 먼저 차들은 자동으로 켜지기도 자동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켜져요. 그리고 이 최초의 이제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 50대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논리성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무리 그 할머니라 그러더라도 키가 하다못해 140, 50은 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람이 이렇게 쓰러졌다, 이렇게 자기가 차로 이렇게 충격을 해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그거는 지금 이제 경찰에서 CCTV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밝혀낼 문제이긴 하긴 합니다만 또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뭔가 덜커덩 했을 때 별 생각 없이 갔을 텐데 마지막에 이제 신고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덜커덩 하니까 이건 뭐 이상하다라고 해서 나와봐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실제 이 오후 3시인데 그쪽에 좀 어둡긴 어둡다 그래요. 어둡지만 중요한 것이 어두운 거 가지고 모든 책임이 다 이렇게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불을 켜야죠. 글쎄요, 일단 구축 아파트여서 조명이 뭐 없다고는 하던데 지금 CCTV 영상을 보면 과연 저게 어두울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이 핵심인데 경찰이 주차장 CCTV 또 운전자들 블랙박스 확보해서 국과수에 이 분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파트 CCTV 화면이 다소 흐릿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선명하게 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블랙박스가 이 사고 당시에 얼마나 흔들림이 잡혔는지 이 부분을 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운전자들이 사고를 인지했는데 도망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정말 인지를 못했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 부검이 월요일에 진행이 됐는데요. 부검 결과 그리고 영상 분석 결과 나오는데 2, 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95 어르신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백수를 맞으시는 분이었는데 세상에 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47. 지금 찾아 97. 예, 지금 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제 사망을 했는지가 또 밝혀져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인지를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뺑소니, 도주 차량죄로 지금 첫 번째 운전자가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인데 정말 인지를 못했다고 가정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뭐 좀 죄송한 얘기하지만 사망 이후에 했으면 또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해야 될 부분이 블랙박스를 지금 다 확보했다니까 블랙박스에서 그 흔들림 정도 아니면 블랙박스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사고 나 사람 친 거 아닌가? 이런 것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면 본인 인지를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운전자들 모두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승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주차장. 예. 자, 저 보면 말이죠. 이 밖으로 나가는 쪽 차선, 저게 지금 차들이 주차를 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지금 구급대원들 내려오는 저쪽 통로로 내려오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여기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뭐 과실 여부를 따진다든가 그다음에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책임을 면한다. 지금은 그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부분은 저거보다는 조금 밝은 부분보다는 뒤쪽에 있는 부분이 좀 어두웠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아까 우리 두 분, 저 앵커와 그다음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 딱 두 가지 딱 중요해요. 뭔가 하면 부검을 하셔가지고 할머니께서 정말 이건 고인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언제 사망했는지 사망의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그 사고를 인지하고 분명히 블랙박스에 삑 소리가 나거나 덜컹 소리가 났으면 내려야죠. 내리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 세 번째 있는 사람, 네 번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분명히 그건 판단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부터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뒤에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운전하는 분들은 그 느낌을 대부분 아십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방지턱이 어디쯤 있는지는 다들 인식을 하시잖아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